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하나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16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자년, 무오월, 갑자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총 4가지가 전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갑기 합토가 되나요? 일간과 시간의 갑기 합이 있는데 합을 이뤄서 흑으로 변한지 묻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합이 이루어지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이 사주 좌우충을 하나요? 사주에 좌우충이 보이는데 좌우충이 성립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한신이 되는 오행이 있나요? 한신이 되는 오행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 오행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있는지.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 마지막, 이 사주 남자분이신데 배우자 덕은 어떤가요? 바로 이성 배우자, 남자분이니까 여자 덕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연지에 있는 자수, 일지에 있는 자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지의 오와 작은 불, 시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흑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연간의 무토 큰 흑, 월간의 무토 큰 흑,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 작은 흑, 시지 사완의 무토 큰 흑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사완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오와 작은 불, 사와 큰 불, 그 다음에 무토 큰 흑, 기토 작은 흑까지 4편이라고는 자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약한 사주팔자가 됐고, 자, 이 사주의 영신은 뭔가요? 그러면 자수는 너무 멀고, 연지에 있는 자수는 너무 멀고, 일지에 있는 자수 가까운 4편 작은 물이 이 영신이 되겠습니다. 이 오하월이고 상당히 불기운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몽반어 있는데 자수 꿀물 같은 물이 조금이라도 공급이 되니까 일간에게는 고마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용신은 일지에 있는 자수, 연지에 있는 자수는 너무 멀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 희신은 운에서도 큰 물, 임수나 해수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운을 받아가지고 수생목을 받아서 일간이 힘이 생기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큰 물이 희신인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뭐였죠? 시간에 있는 기토와 갑기합을 하나요? 갑기합토가 되나요?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인 간목은 일지에 있는 자수의 수생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편이 있기 때문에 갑기합토를 할 생각이 없죠. 네 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화의 목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편이 자수가 있어서 수생목, 목생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네 편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갑기합을 이루지 않고 자연히 사액에 던져져서 수생목, 목생활로 이루어지는 통관업으로 선택을 하네요. 그래서 갑기합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좌우충이 이루어지는지요. 이 자수가 있죠. 오화 하나 있는데 좌우충이 이루어진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루어진가요? 물이 작은 불 오화를 그걸 하는 얘기죠. 자, 일지에 있는 자수는 좌우충을 하나요? 아니죠. 수생목에 들어가죠.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일지에 있는 자수는 오화를 공격하지 않고 간목을 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지에 있는 자수는 좌우충이 이루어진가요? 생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자수는 어떤가요? 무토 크륵 광활한 대지에게 거의 빨려 들어가죠. 고갈됐다는 얘기죠. 자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크륵에 우리 여름에 보면은 지글지글한 땅에 작은 물은 흡수돼 버리죠. 자연히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좌우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한신은 있는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한신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지에 있는 자수가 보이시죠? 자수가 어떤다고 그랬죠? 이 무토에게 큰흙에게 힘을 많이 뺏겨버렸다는 얘기죠. 흡수가 많이 돼버리다 보니까 땅이 물을 흡수하다 보니까 거의 좌우충도 안 되고 수생목할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한신. 글자로만 있지 힘이 하나도 없는 한신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좌우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좌우충할 힘이 없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 무토에게 힘이 빨려가지고. 그래서 한신은 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한신이 되기 때문에 멀어서 수생목도 안 되겠지만은 자수 하나로 버티고 있는 아주 신약한 사주팔자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꿀물 같은 자수인데 이 강한 흙에게 힘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사주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남자분이시니까 재성이 배우자죠. 재성 배우자운이 어떤가요? 흙을 쳐다봐야 되겠죠. 재성인 흙의 연간, 월간, 큰 흙,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기토 이렇게 있죠. 어떤가요? 사안에 무토도 있고 오안에 있는 기토도 있고 흙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자, 이 흙이 너무 부담이죠. 그죠? 너무 부담이다 보니까 재성을 이성 배우자를 여자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처주의 배우자운이 매우 떨어지는 여자에게 휘둘릴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 재성은 내가 취해야 될 대상인데 취할 힘이 없으니까 내 편이라고는 자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화에게 힘을 많이 뺏겨버리니까 이 재성을 갖다가 줄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여자에게 휘둘리고 그러니까 악처주의 나를 힘들게 하는 여자와 인연이 되니 이성 배우자운이 없는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힘이 강해야지 이 여자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무 약해서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휘둘리다가 재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주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 문제를 풀어드렸고 다음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기후년 갑술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후년 갑술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 사주 갑경충이 되나요?
일간과 월간에 갑경충이 있는데 충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일반격인지 특수격인지, 일반격인지 특수격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호행은 무엇인가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무엇인지요? 희신을 묻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됐을 때, 아,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는 복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